오늘 우리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리는 질병, 우리 삶 가장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널리 공유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얼마 전 은혜 씨는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세상은 집안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그녀를 바깥 세상과 이어주는 유일한 문은 배달 음식이 도착할 때만 열립니다. 오늘 그녀의 점심 메뉴는 새빨간 국물의 짬뽕입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씹는 것조차 잊은 채 허겁지겁 음식을 삼킵니다.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쌓이거나 만사가 귀찮아질 때면 마치 중독처럼 이런 맵고 자극적인 음식,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찾게 된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취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배달 음식을 찾는 횟수는 늘어만 갔고 어느덧 그녀의 체중은 105kg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오후 3시. 아직 하루가 한참 남았지만 그녀는 벌써 한 움큼의 약을 입에 털어넣습니다. 혈압과 당뇨, 젊은 그녀의 몸을 위협하는 두 개의 그림자입니다. 아침에 먹었어야 할 약이지만 이제야 식사를 했으니 챙겨 먹습니다. 커다란 페트병의 물을 단숨에 들이켜도 돌아서면 또다시 갈증이 찾아옵니다. 끝없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이 굶주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혈관을 떠돌다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현상. 열심히 먹었지만 몸에는 힘이 없는 이 슬픈 현실. 이는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고갈시키는 무서운 병, 바로 당뇨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 위험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영영 걸을 수 없게 되거나 치아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한순간에 세상의 빛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 건강한 뇌가 만들어지고 어떤 음식은 병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바로 당신을 만듭니다. 오전 11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한창 일에 몰두할 시간이지만 은혜 씨는 반려견과 함께 소일거리를 찾습니다. 얼마 전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둔 후 그녀의 일상은 이렇게 단조로워졌습니다. 고도비만, 고지혈증, 고혈당, 이른바 대사증후군의 모든 위험 신호가 그녀의 몸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많은 약에 의지하게 된 계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 화장실에 가려던 순간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그 후의 기억은 없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병원이었습니다. 당시 공복 혈당은 155, 혈중 포도당 수치를 보여주는 당화혈색소는 8, 2%에 달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라고는 믿기 힘든 심각한 당뇨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약을 먹고 수시로 혈당을 재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혈당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병원을 찾은 은혜 씨의 검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는 6으로 여전히 당뇨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의사는 경고합니다. 젊은 나이에 발병한 당뇨는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무서운 합병증을 반드시 동반한다고 말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돌연사의 주범인 심혈관 질환부터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에 이르기까지
당뇨는 혈관병입니다. 혈액 속의 높은 당분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막히게 만듭니다. 당뇨 환자의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시력을 잃고 치아가 빠지고 심지어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비단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대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라는 통계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평생을 사남매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볼 겨를이 없었던 우리의 어머니. 그녀의 몸무게는 52kg으로 과체중이 아니지만 혈압과 혈당은 늘 위험 수위를 넘나듭니다. 어느 날 측정한 혈당은 147, 당화혈색소는 8까지 치솟은 적도 있습니다. 의사는 혀를 차며 야단을 쳤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나요. 밤새 일하고 잠은 부족하고 식사는 불규칙했습니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 먹었던 것은 흰쌀밥과 달콤한 간식들. 잡곡밥은 입에 맞지 않아 싫어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김치 하나에 국수나 수제비를 말아먹는 것이 가장 편하고 맛있었습니다. 한 끼 뚝딱 해결할 수 있는 분식. 술술 잘 넘어가는 부드러운 식감에 빠져 지내다 보니 어느덧 고치기 힘든 식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찾아오는 허전함은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으로 달래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생활이 수십 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오후 시간이 되어 출출해지면 떡과 빵이 또다시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녀의 입은 쉴 틈이 없습니다. 왜 이토록 탄수화물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해보았습니다. 단맛이 없는 크래커를 씹었을 때 단맛을 느끼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침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는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당으로 만듭니다. 이 아밀라아제 분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크래커를 씹자마자 금세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실험에 참가한 두 사람은 20초가 지나도록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유전적으로 아밀라아제 생성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단맛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대사 능력이 떨어져 섭취한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케이크, 빵, 피자와 같이 밀가루와 설탕으로 만들어진 단순당은 소화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우리 몸의 췌장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탄수화물 중독의 메커니즘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4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당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요리 연구가 윤지아 씨입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후 그녀는 180일 동안 자신의 SNS에 매일 당뇨 식단을 기록했습니다. 건강식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는 독특한 레시피와 감각적인 플레이팅으로 그녀의 식단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다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게 된 후 그녀는 몸과 마음이 모두 아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진 속 통통했던 모습이 바로 그때입니다. 병원에서는 식단 조절을 권했고 그녀는 180일간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통해 그녀는 18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 4에 달했던 당화혈색소는 5. 4로 완벽한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180일간의 식단 챌린지를 통해 그녀는 당뇨의 문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당뇨와 이별하고 싶었다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 전력 질주를 했다고 말입니다. 먹는 것을 좋아해 요리사를 평생의 직업으로 택했던 그녀. 당뇨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매일 먹는 밥이었습니다. 그녀는 흰 쌀밥 대신 기리와 현미를 섞어 밥을 짓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압착기리는 식감이 부드러워 거친 잡곡밥을 싫어하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뇨식에 대한 편견을 바꾸기 위해 레시피 연구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돼지고기와 연두부를 넣고 졸인 저탄수화물 마파두부는 잡곡밥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그녀는 외식 메뉴도 집에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충분히 건강한 당뇨식으로 즐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당뇨 환자가 가장 끊기 힘든 유혹, 바로 면 요리입니다. 곡물을 곱게 갈아 만든 밀가루면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주범입니다. 그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콩으로 만든 단백면을 사용합니다. 탄수화물 함량은 낮추고 단백질은 풍부한 콩 단백면에 돼지고기와 땅콩 소스, 그리고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를 넣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신선한 채소를 듬뿍 올리면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비빔국수가 완성됩니다. 입이 심심할 때를 위한 건강 간식도 있습니다. 병아리콩의 강황가루와 아보카도 오일을 살짝 뿌려 에어프라이어에 10분만 구워내면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고소한 스낵이 탄생합니다. 과일은 어떨까요? 당뇨 환자는 과일도 마음껏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녀는 직접 실험을 통해 보여줍니다. 사과와 바나나를 각각 100g씩 섭취한 후 1시간 뒤 혈당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바나나를 먹었을 때보다 사과를 먹었을 때 혈당이 훨씬 적게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혈당 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데 일반적으로 과육이 단단하고 섬유질이 촘촘한 과일이 무르고 당도가 높은 과일보다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사과나 배처럼 단단한 과일은 소화 흡수 속도가 더뎌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반면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남 순천의 한 체육관. 이곳의 당뇨를 이겨낸 또 다른 영웅이 있습니다.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지만 옛만한 청년 못지않은 근육과 강철 체력을 자랑하는 문용철 씨. 그는 이곳에서 당뇨 전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허리 디스크와 당뇨로 고생하던 약골 중의 약골이었습니다. 당뇨 환자는 근육 합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꾸준히 운동해야만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7, 8까지 올라갔던 당화혈색소는 이제 약을 끊고도 6, 0에서 6, 이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극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운동 전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혈당이 높아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근력 운동, 특히 가슴, 등, 다리처럼 큰 근육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가장 큰 저장고입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포도당 저장 능력이 커져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의 식사법 또한 특별합니다. 그는 밥과 반찬을 한 번에 먹지 않고 혈당 지수에 따라 순서대로 먹습니다. 첫 번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가장 먼저 먹습니다. 두 번째,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미밥 같은 통곡물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로 인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만감을 주어 전체적인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탁구장. 이곳에 74세 나이가 무색하게 활기찬 에너지를 뿜어내는 김영자 씨가 있습니다. 화려한 손목 스냅과 가벼운 몸놀림. 그녀가 한때 몸이 아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출산 후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평생을 관절통과 산후풍으로 고생했습니다.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 여기에 식습관 문제까지 겹쳐 결국 당뇨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로 그녀는 제2의 청춘을 맞이했습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 결과 과거 그녀를 괴롭혔던 수족냉증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건강 비결은 바로 블랙푸드에 있습니다. 그녀는 설탕이나 액상과당 대신 딸기, 사과 같은 천연 과일과 고구마, 견과류, 우유를 함께 갈아 건강 주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장의 무기, 볶은 검은 콩가루를 듬뿍 넣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검은 콩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건강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또한 봄이 되면 마늘 한 접을 사서 직접 흑마늘을 만들어 간식처럼 즐겨 먹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아끼는 건강 비결, 바로 흑염소 진액입니다. 과거 수족냉증과 산후풍으로 고생할 때 흑염소 진액을 마시고 나서부터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허기와 피로감도 한결 덜해졌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흑염소는 혈관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과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성분인 아라키돈산이 풍부합니다. 이 아라키돈산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고기보다 수십 배나 많은 아라키돈산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에 좋은 음식으로 꼽힙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포도당을 저장할 공간도 줄어들어 혈당이 남아돌게 되고 이는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흑염소에는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18종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년기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달고 살았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두 여성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부족한 근력을 키우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인스턴트 음식 대신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한 밥상을 차립니다. 꼭꼭 씹어 먹다 보니 식사 시간은 자연스레 길어졌고 포만감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잊지 않고 흑염소 진액을 챙겨 마십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바로 당신을 만듭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작은 실천을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는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우리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리는 질병, 우리 삶 가장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널리 공유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얼마 전 은혜 씨는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세상은 집 안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그녀를 바깥 세상과 이어주는 유일한 문은 배달 음식이 도착할 때만 열립니다. 오늘 그녀의 점심 메뉴는 새빨간 국물의 짬뽕입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씹는 것조차 잊은 채 허겁지겁 음식을 삼킵니다.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쌓이거나 만사가 귀찮아질 때면 마치 중독처럼 이런 맵고 자극적인 음식,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찾게 된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취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배달 음식을 찾는 횟수는 늘어만 갔고 어느덧 그녀의 체중은 105kg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오후 3시. 아직 하루가 한참 남았지만 그녀는 벌써 한 움큼의 약을 입에 털어넣습니다. 혈압과 당뇨, 젊은 그녀의 몸을 위협하는 두 개의 그림자입니다. 아침에 먹었어야 할 약이지만 이제야 식사를 했으니 챙겨 먹습니다. 커다란 페트병의 물을 단숨에 들이켜도 돌아서면 또다시 갈증이 찾아옵니다. 끝없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이 굶주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혈관을 떠돌다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현상. 열심히 먹었지만 몸에는 힘이 없는 이 슬픈 현실. 이는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고갈시키는 무서운 병, 바로 당뇨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 위험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영영 걸을 수 없게 되거나 치아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한순간에 세상의 빛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 건강한 뇌가 만들어지고 어떤 음식은 병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바로 당신을 만듭니다. 오전 11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한창 일에 몰두할 시간이지만 은혜 씨는 반려견과 함께 소일거리를 찾습니다. 얼마 전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둔 후 그녀의 일상은 이렇게 단조로워졌습니다. 고도비만, 고지혈증, 고혈당, 이른바 대사증후군의 모든 위험 신호가 그녀의 몸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많은 약에 의지하게 된 계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 화장실에 가려던 순간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그 후의 기억은 없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병원이었습니다. 당시 공복 혈당은 155, 혈중 포도당 수치를 보여주는 당화혈색소는 8, 2%에 달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라고는 믿기 힘든 심각한 당뇨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약을 먹고 수시로 혈당을 재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혈당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병원을 찾은 은혜 씨의 검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는 6으로 여전히 당뇨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의사는 경고합니다. 젊은 나이에 발병한 당뇨는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무서운 합병증을 반드시 동반한다고 말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돌연사의 주범인 심혈관 질환부터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에 이르기까지 당뇨는 혈관병입니다. 혈액 속의 높은 당분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막히게 만듭니다. 당뇨 환자의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시력을 잃고 치아가 빠지고 심지어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비단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대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라는 통계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평생을 사남매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볼 겨를이 없었던 우리의 어머니. 그녀의 몸무게는 52kg으로 과체중이 아니지만 혈압과 혈당은 늘 위험 수위를 넘나듭니다. 어느 날 측정한 혈당은 147, 당화혈색소는 8까지 치솟은 적도 있습니다. 의사는 혀를 차며 야단을 쳤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나요. 밤새 일하고 잠은 부족하고 식사는 불규칙했습니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 먹었던 것은 흰쌀밥과 달콤한 간식들. 잡곡밥은 입에 맞지 않아 싫어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김치 하나에 국수나 수제비를 말아먹는 것이 가장 편하고 맛있었습니다. 한 끼 뚝딱 해결할 수 있는 분식. 술술 잘 넘어가는 부드러운 식감에 빠져 지내다 보니 어느덧 고치기 힘든 식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찾아오는 허전함은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으로 달래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생활이 수십 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오후 시간이 되어 출출해지면 떡과 빵이 또다시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녀의 입은 쉴 틈이 없습니다. 왜 이토록 탄수화물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해보았습니다. 단맛이 없는 크래커를 씹었을 때 단맛을 느끼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침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는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당으로 만듭니다. 이 아밀라아제 분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크래커를 씹자마자 금세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실험에 참가한 두 사람은 20초가 지나도록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유전적으로 아밀라아제 생성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단맛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대사 능력이 떨어져 섭취한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케이크, 빵, 피자와 같이 밀가루와 설탕으로 만들어진 단순당은 소화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우리 몸의 췌장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탄수화물 중독의 메커니즘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4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당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요리 연구가 윤지아 씨입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후 그녀는 180일 동안 자신의 SNS에 매일 당뇨 식단을 기록했습니다. 건강식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는 독특한 레시피와 감각적인 플레이팅으로 그녀의 식단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다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게 된 후 그녀는 몸과 마음이 모두 아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진 속 통통했던 모습이 바로 그때입니다. 병원에서는 식단 조절을 권했고 그녀는 180일간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통해 그녀는 18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 4에 달했던 당화혈색소는 5. 4로 완벽한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180일간의 식단 챌린지를 통해 그녀는 당뇨의 문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당뇨와 이별하고 싶었다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 전력 질주를 했다고 말입니다. 먹는 것을 좋아해 요리사를 평생의 직업으로 택했던 그녀. 당뇨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매일 먹는 밥이었습니다. 그녀는 흰 쌀밥 대신 기리와 현미를 섞어 밥을 짓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압착기리는 식감이 부드러워 거친 잡곡밥을 싫어하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뇨식에 대한 편견을 바꾸기 위해 레시피 연구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돼지고기와 연두부를 넣고 졸인 저탄수화물 마파두부는 잡곡밥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그녀는 외식 메뉴도 집에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충분히 건강한 당뇨식으로 즐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당뇨 환자가 가장 끊기 힘든 유혹, 바로 면 요리입니다. 곡물을 곱게 갈아 만든 밀가루면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주범입니다. 그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콩으로 만든 단백면을 사용합니다. 탄수화물 함량은 낮추고 단백질은 풍부한 콩 단백면에 돼지고기와 땅콩 소스, 그리고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를 넣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신선한 채소를 듬뿍 올리면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비빔국수가 완성됩니다. 입이 심심할 때를 위한 건강 간식도 있습니다. 병아리콩에 강황가루와 아보카도 오일을 살짝 뿌려 에어프라이어에 10분만 구워내면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고소한 스낵이 탄생합니다. 과일은 어떨까요? 당뇨 환자는 과일도 마음껏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녀는 직접 실험을 통해 보여줍니다. 사과와 바나나를 각각 100g씩 섭취한 후 1시간 뒤 혈당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바나나를 먹었을 때보다 사과를 먹었을 때 혈당이 훨씬 적게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혈당 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데 일반적으로 과육이 단단하고 섬유질이 촘촘한 과일이 무르고 당도가 높은 과일보다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사과나 배처럼 단단한 과일은 소화 흡수 속도가 더뎌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반면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남 순천의 한 체육관. 이곳의 당뇨를 이겨낸 또 다른 영웅이 있습니다.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지만 옛만한 청년 못지않은 근육과 강철 체력을 자랑하는 문용철 씨. 그는 이곳에서 당뇨 전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허리 디스크와 당뇨로 고생하던 약골 중의 약골이었습니다. 당뇨 환자는 근육 합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꾸준히 운동해야만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7, 8까지 올라갔던 당화혈색소는 이제 약을 끊고도 6, 0에서 6, 이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극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운동 전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혈당이 높아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근력 운동, 특히 가슴, 등, 다리처럼 큰 근육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가장 큰 저장고입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포도당 저장 능력이 커져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의 식사법 또한 특별합니다. 그는 밥과 반찬을 한 번에 먹지 않고 혈당 지수에 따라 순서대로 먹습니다. 첫 번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가장 먼저 먹습니다. 두 번째,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미밥 같은 통곡물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로 인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만감을 주어 전체적인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탁구장. 이곳에 74세 나이가 무색하게 활기찬 에너지를 뿜어내는 김영자 씨가 있습니다. 화려한 손목 스냅과 가벼운 몸놀림. 그녀가 한때 몸이 아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출산 후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평생을 관절통과 산후풍으로 고생했습니다.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 여기에 식습관 문제까지 겹쳐 결국 당뇨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로 그녀는 제2의 청춘을 맞이했습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 결과 과거 그녀를 괴롭혔던 수족냉증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건강 비결은 바로 블랙푸드에 있습니다. 그녀는 설탕이나 액상과당 대신 딸기, 사과 같은 천연 과일과 고구마, 견과류, 우유를 함께 갈아 건강 주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장의 무기, 볶은 검은 콩가루를 듬뿍 넣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검은 콩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건강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또한 봄이 되면 마늘 한 접을 사서 직접 흑마늘을 만들어 간식처럼 즐겨 먹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아끼는 건강 비결, 바로 흑염소 진액입니다. 과거 수족냉증과 산후풍으로 고생할 때 흑염소 진액을 마시고 나서부터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허기와 피로감도 한결 덜해졌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흑염소는 혈관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과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성분인 아라키돈산이 풍부합니다. 이 아라키돈산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고기보다 수십 배나 많은 아라키돈산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에 좋은 음식으로 꼽힙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포도당을 저장할 공간도 줄어들어 혈당이 남아돌게 되고 이는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흑염소에는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18종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년기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달고 살았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두 여성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부족한 근력을 키우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인스턴트 음식 대신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한 밥상을 차립니다. 꼭꼭 씹어 먹다 보니 식사 시간은 자연스레 길어졌고 포만감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잊지 않고 흑염소 진액을 챙겨 마십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바로 당신을 만듭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작은 실천을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는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우리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리는 질병, 우리 삶 가장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널리 공유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얼마 전 은혜 씨는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세상은 집 안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그녀를 바깥 세상과 이어주는 유일한 문은 배달 음식이 도착할 때만 열립니다. 오늘 그녀의 점심 메뉴는 새빨간 국물의 짬뽕입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씹는 것조차 잊은 채 허겁지겁 음식을 삼킵니다.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쌓이거나 만사가 귀찮아질 때면 마치 중독처럼 이런 맵고 자극적인 음식,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찾게 된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취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배달 음식을 찾는 횟수는 늘어만 갔고 어느덧 그녀의 체중은 105kg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오후 3시. 아직 하루가 한참 남았지만 그녀는 벌써 한 움큼의 약을 입에 털어넣습니다. 혈압과 당뇨. 젊은 그녀의 몸을 위협하는 두 개의 그림자입니다. 아침에 먹었어야 할 약이지만 이제야 식사를 했으니 챙겨 먹습니다. 커다란 페트병의 물을 단숨에 들이켜도 돌아서면 또다시 갈증이 찾아옵니다. 끝없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이 굶주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혈관을 떠돌다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현상. 열심히 먹었지만 몸에는 힘이 없는 이 슬픈 현실. 이는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고갈시키는 무서운 병, 바로 당뇨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 위험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영영 걸을 수 없게 되거나 치아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한순간에 세상의 빛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 건강한 뇌가 만들어지고 어떤 음식은 병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바로 당신을 만듭니다. 오전 11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한창 일에 몰두할 시간이지만 은혜 씨는 반려견과 함께 소일거리를 찾습니다. 얼마 전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둔 후 그녀의 일상은 이렇게 단조로워졌습니다. 고도비만, 고지혈증, 고혈당. 이른바 대사증후군의 모든 위험 신호가 그녀의 몸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많은 약에 의지하게 된 계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 화장실에 가려던 순간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그 후의 기억은 없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병원이었습니다. 당시 공복 혈당은 155, 혈중 포도당 수치를 보여주는 당화혈색소는 8, 2%에 달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라고는 믿기 힘든 심각한 당뇨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약을 먹고 수시로 혈당을 재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혈당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병원을 찾은 은혜 씨의 검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는 6으로 여전히 당뇨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의사는 경고합니다. 젊은 나이에 발병한 당뇨는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무서운 합병증을 반드시 동반한다고 말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돌연사의 주범인 심혈관 질환부터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에 이르기까지 당뇨는 혈관병입니다. 혈액 속의 높은 당분이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막히게 만듭니다. 당뇨 환자의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시력을 잃고 치아가 빠지고 심지어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비단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대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라는 통계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평생을 사남매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볼 겨를이 없었던 우리의 어머니. 그녀의 몸무게는 52kg으로 과체중이 아니지만 혈압과 혈당은 늘 위험 수위를 넘나듭니다. 어느 날 측정한 혈당은 147, 당화혈색소는 8까지 치솟은 적도 있습니다.
의사는 혀를 차며 야단을 쳤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나요. 밤새 일하고 잠은 부족하고 식사는 불규칙했습니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 먹었던 것은 흰쌀밥과 달콤한 간식들. 잡곡밥은 입에 맞지 않아 싫어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김치 하나에 국수나 수제비를 말아먹는 것이 가장 편하고 맛있었습니다. 한 끼 뚝딱 해결할 수 있는 분식. 술술 잘 넘어가는 부드러운 식감에 빠져 지내다 보니 어느덧 고치기 힘든 식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찾아오는 허전함은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으로 달래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생활이 수십 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오후 시간이 되어 출출해지면 떡과 빵이 또다시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녀의 입은 쉴 틈이 없습니다. 왜 이토록 탄수화물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해보았습니다. 단맛이 없는 크래커를 씹었을 때 단맛을 느끼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침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는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당으로 만듭니다. 이 아밀라아제 분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크래커를 씹자마자 금세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실험에 참가한 두 사람은 20초가 지나도록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유전적으로 아밀라아제 생성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단맛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대사 능력이 떨어져 섭취한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케이크, 빵, 피자와 같이 밀가루와 설탕으로 만들어진 단순당은 소화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우리 몸의 췌장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탄수화물 중독의 메커니즘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4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당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요리 연구가 윤지아 씨입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후 그녀는 180일 동안 자신의 SNS에 매일 당뇨 식단을 기록했습니다. 건강식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는 독특한 레시피와 감각적인 플레이팅으로 그녀의 식단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다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게 된 후 그녀는 몸과 마음이 모두 아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진 속 통통했던 모습이 바로 그때입니다. 병원에서는 식단 조절을 권했고 그녀는 180일간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통해 그녀는 18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 4에 달했던 당화혈색소는 5. 4로 완벽한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180일간의 식단 챌린지를 통해 그녀는 당뇨의 문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당뇨와 이별하고 싶었다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 전력 질주를 했다고 말입니다. 먹는 것을 좋아해 요리사를 평생의 직업으로 택했던 그녀. 당뇨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매일 먹는 밥이었습니다. 그녀는 흰 쌀밥 대신 기리와 현미를 섞어 밥을 짓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압착 기리는 식감이 부드러워 거친 잡곡밥을 싫어하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뇨식에 대한 편견을 바꾸기 위해 레시피 연구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돼지고기와 연두부를 넣고 졸인 저탄수화물 마파두부는 잡곡밥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그녀는 외식 메뉴도 집에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충분히 건강한 당뇨식으로 즐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당뇨 환자가 가장 끊기 힘든 유혹, 바로 면 요리입니다. 곡물을 곱게 갈아 만든 밀가루면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주범입니다. 그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콩으로 만든 단백면을 사용합니다. 탄수화물 함량은 낮추고 단백질은 풍부한 콩 단백면에 돼지고기와 땅콩 소스, 그리고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를 넣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신선한 채소를 듬뿍 올리면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비빔국수가 완성됩니다. 입이 심심할 때를 위한 건강 간식도 있습니다. 병아리콩에 강황가루와 아보카도 오일을 살짝 뿌려 에어프라이어에 10분만 구워내면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고소한 스낵이 탄생합니다. 과일은 어떨까요? 당뇨 환자는 과일도 마음껏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녀는 직접 실험을 통해 보여줍니다. 사과와 바나나를 각각 100g씩 섭취한 후 1시간 뒤 혈당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바나나를 먹었을 때보다 사과를 먹었을 때 혈당이 훨씬 적게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혈당 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데 일반적으로 과육이 단단하고 섬유질이 촘촘한 과일이 무르고 당도가 높은 과일보다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사과나 배처럼 단단한 과일은 소화 흡수 속도가 더뎌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반면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남 순천의 한 체육관. 이곳의 당뇨를 이겨낸 또 다른 영웅이 있습니다.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지만 옛만한 청년 못지않은 근육과 강철 체력을 자랑하는 문용철 씨. 그는 이곳에서 당뇨 전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허리 디스크와 당뇨로 고생하던 약골 중에 약골이었습니다. 당뇨 환자는 근육 합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꾸준히 운동해야만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7, 8까지 올라갔던 당화혈색소는 이제 약을 끊고도 6, 0에서 6, 이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극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운동 전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혈당이 높아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근력 운동, 특히 가슴, 등, 다리처럼 큰 근육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가장 큰 저장고입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포도당 저장 능력이 커져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의 식사법 또한 특별합니다. 그는 밥과 반찬을 한 번에 먹지 않고 혈당 지수에 따라 순서대로 먹습니다. 첫 번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가장 먼저 먹습니다. 두 번째,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미밥 같은 통곡물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로 인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만감을 주어 전체적인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탁구장. 이곳에 74세 나이가 무색하게 활기찬 에너지를 뿜어내는 김영자 씨가 있습니다. 화려한 손목 스냅과 가벼운 몸놀림. 그녀가 한때 몸이 아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출산 후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평생을 관절통과 산후풍으로 고생했습니다.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 여기에 식습관 문제까지 겹쳐 결국 당뇨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로 그녀는 제2의 청춘을 맞이했습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 결과 과거 그녀를 괴롭혔던 수족냉증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건강 비결은 바로 블랙푸드에 있습니다. 그녀는 설탕이나 액상과당 대신 딸기, 사과 같은 천연 과일과 고구마, 견과류, 우유를 함께 갈아 건강 주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장의 무기, 볶은 검은 콩가루를 듬뿍 넣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검은 콩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건강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또한 봄이 되면 마늘 한 접을 사서 직접 흑마늘을 만들어 간식처럼 즐겨 먹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아끼는 건강 비결, 바로 흑염소 진액입니다. 과거 수족냉증과 산후풍으로 고생할 때 흑염소 진액을 마시고 나서부터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허기와 피로감도 한결 덜해졌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흑염소는 혈관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과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성분인 아라키돈산이 풍부합니다. 이 아라키돈산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고기보다 수십 배나 많은 아라키돈산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에 좋은 음식으로 꼽힙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포도당을 저장할 공간도 줄어들어 혈당이 남아돌게 되고 이는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흑염소에는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18종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년기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달고 살았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두 여성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부족한 근력을 키우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인스턴트 음식 대신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한 밥상을 차립니다. 꼭꼭 씹어 먹다 보니 식사 시간은 자연스레 길어졌고 포만감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잊지 않고 흑염소 진액을 챙겨 마십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바로 당신을 만듭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작은 실천을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는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우리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리는 질병, 우리 삶 가장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널리 공유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얼마 전 은혜 씨는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세상은 집안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그녀를 바깥 세상과 이어주는 유일한 문은 배달 음식이 도착할 때만 열립니다. 오늘 그녀의 점심 메뉴는 새빨간 국물의 짬뽕입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씹는 것조차 잊은 채 허겁지겁 음식을 삼킵니다.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쌓이거나 만사가 귀찮아질 때면 마치 중독처럼 이런 맵고 자극적인 음식,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찾게 된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취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배달 음식을 찾는 횟수는 늘어만 갔고 어느덧 그녀의 체중은 105kg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오후 3시. 아직 하루가 한참 남았지만 그녀는 벌써 한 움큼의 약을 입에 털어넣습니다. 혈압과 당뇨. 젊은 그녀의 몸을 위협하는 두 개의 그림자입니다. 아침에 먹었어야 할 약이지만
이제야 식사를 했으니 챙겨 먹습니다. 커다란 페트병의 물을 단숨에 들이켜도 돌아서면 또다시 갈증이 찾아옵니다. 끝없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이 굶주림의